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다마 작성 과정에 한일 정부 간 문안 조정이 있었다고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방해를 폭로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결국 경찰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준원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노다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예상대로였어요? 예, 아베 총리 역사 왜곡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다가 A4용지 21쪽 분량의 고노다마 검증 결과 보고서라는 것을 냈는데요. 1993년 작성 과정에서 한일 양국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결론을 담았습니다. 핵심적인 대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소위 강제 연행은 확인할 수 없다는 인식에 입각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 정부의 의향과 요망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건 거부하는 자세로 문안을 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고노다마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게 아니라 두 나라 간의 어떤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라는 뜻이었습니다. 고노다마를 바꾸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해버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도 당연히 비판 입장이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위안부 하면은 중국과도 연관이 된 문제라서요. 일단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고노다마를 계승한다면서 이것을 검증한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문안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은 양국 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당시에 견지했고 일본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서 비공식적으로 약간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가 김영삼 정부 때 얘기인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양국 간의 그런 외교 교섭을 일본이 이번에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는 것,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김영삼 정부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말이 나오냐, 이런 논란을 한국 내에서 유도해서 한국 내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도록 하는 그런 전략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권은희 전 수사과장 사표 제출 소식도 좀 알아보죠. 사직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예, 오전에 사직서를 냈고 오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김용판 전 서울청장 항소심 증인에 출석한 뒤부터 사직을 고민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즉답을 피하고 아직 공무원 신분이다 라고 하면서 다음 달 1일에 사표가 수리되면 자세한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은희 과장은 지난 5월에 김용판 전 서울청장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외압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재차했습니다. 그렇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권 과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김용판 전 청장한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은희 과장은 1심 판결이 났을 때부터 충격적인 결과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어떤 충격과 환멸 이런 것들 때문에 경찰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죠. SNS에서 원색적인 색깔 공사를 했던 그런 사실이 또 확인이 됐어요? 예, SBS 앵커 출신인 정성근 후보자가 새누리당에 입당한 때는 201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SNS상에서 거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9월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다가 최근 종북 파괴주의자들의 준동을 보면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가 아니었다면 문재인이었다면 모골이 송연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2달 뒤에는 조국, 박창신, 공지영, 김용민 이 사람들 북한 가서 살 수 있게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걸 상식시켜드린다 라면서 색깔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은 공직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공식화 한 건가요, 이미? 예, 오늘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경기도 의왕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정부 관계자들이 쌀 개방을 이제는 미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쌀 개방을 공식화했습니다. 수입 쌀에다가 관세를 매기면 쌀을 수출입 품목으로 인정하는 거라서 그 쌀에 대한 관세화라는 곧 개방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정한 양의 쌀을 그냥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에 쌀 관세화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 시한이 올해 말로 끝이 나는데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정부 관계자들이 밝힌 겁니다. 네.
식량 안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쌀은 일반적인 농산 품목하고도 또 구별되는 품목인데요. 예. 그렇지만 정부는 거의 100% 식량 안보라기보다는 100%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면서 쌀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쌀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단체들은 WTO 농업협정문 어디에도 내년부터 관세와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협상 노력에 따라서 관세와, 즉 개방이 아닌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월경에 WTO에 입장을 통보한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정부가 일방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오늘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미국 매사추세츠주 하원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간당 11달러, 우리 돈으로 11,200원으로 미국 전체 주에서 가장 높은 액수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최저임금의 2배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작성한 2013년도 수개별 보호구간 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4대강 보건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이 보고서를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부 조사에서도 낙동강, 금강, 한강, 영산강 이렇게 4대강 사업 구간의 하천 생태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순위파 반군이 최대 정유 공장에 있는 바이지라는 곳을 놓고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대 300명의 군 고문단을 파견하면서 필요하다면 선별적인 군사 행동도 하겠다고 밝혀서 군사적인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라크 정정이 안개 속입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